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업위키 라디오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면 밭과 온실의 전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논에 물을 대는 양수 펌프, 온실의 환기팬과 냉방, 수확물을 넣어둔 저온저 장고까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요금 고지서도 무거워지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어떤 계약으로 쓰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전기 계약, 농사용 전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요즘 부쩍 늘고 있는 전동 소형 농기계와 지원 제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계약 종별이라는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전기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다르게 매깁니다. 집에서 쓰면 주택용, 상가는 일반용, 공장은 산업용, 그리고 농사에 쓰면 농사용입니다. 이 구분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한전의 전기 공급 약관이에요. 농사용 정의는 식량 생산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다른 종별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가는 요금 계정에 따라 바뀌니까 최신 요금표는 한전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농사용 전기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싸다가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용 전력은 갑과 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농사용 갑, 대상이 좁고 분명합니다. 약관은 갑을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 펌프와 수문 조작에 쓰는 전력으로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벼농사 같은 곡식 농사에서 논에 물을 올리고 빼는 펌프에 쓰는 전기가 갑입니다. 양곡이 뭔지도 약관에 정의가 있는데요.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처럼 사람이 양식으로 쓰는 곡식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수 펌프라도 과수원이나 채소밭에 물을 대는 펌프는 갑이 아니라 을 쪽에서 검토됩니다. 다음 농사용 을, 갑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계약 전력 1000kW 미만이면서 모종을 키우는 육묘, 밤에 불을 켜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하는 전조 재배,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 그리고 농작물 저온 보관 시설과 건조 시설에 쓰는 전기가 여기에 듭니다. 비닐하우스와 온실, 축사, 저온 저장고, 고추 건조기,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설들이 대부분 을에 속하죠. 그러니까 시설 농가일수록 내 시설이 종별로 제대로 계약돼 있는지가 요금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경계에서 오해가 잦은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 농막과 주거용입니다. 농사용 정의는 농막이나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안내되어 있어요. 밭에 놓은 농막에서 냉장고와 에어컨을 돌리는 정의는 농사에 직접 쓰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공시설입니다. 약관이 인정하는 범위는 수확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관하고 건조하는 단계까지입니다. 수확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가공 단계로 넘어가면 농사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용도가 섞인 경우입니다. 온실 옆에 사무실을 붙이는 식으로 용도가 섞이면 판단이 복잡해지니 임의로 넘겨 짚지 말고 계량기 분리나 종별 구분이 가능한지 한전과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위약금 때문입니다. 농사용 전기를 대상이 아닌 용도로 쓰다 확인되면 계약 종별 위반이 되는데요. 법원 판결에서 다뤄진 위약금의 구조를 보면 아낀 요금 차액만 돌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21-2032 판결이 다룬 사안에서는 요금 차액의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 관련 세금과 기금까지 합산해서 산정됐습니다. 아낀 만큼의 곱절 이상을 물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위반은 대부분 처음부터 속이려던 경우보다 용도가 조금씩 바뀌는 동안 계약을 정리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저장고 용도가 바뀌었거나 농사를 접었다면 그 시점에 한전에 알리고 종별을 맞춰두는 것이 결국 가장 싸게 먹힙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 전기를 넣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전기공사업체가 안쪽 공사를 하고 한전에 사용 신청을 하고 시설 부담금을 내고 사용 전 점검을 거쳐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주를 새로 세워야 하면 한 달 이상 더 걸릴 수 있어서 사용 시점보다 한두 달 앞서 신청하라고 안내됩니다. 여름에 쓸 저온저장고라면 봄에 움직여야 늦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미 다른 종별로 쓰고 있는 시설을 농사용으로 바꾸는 건 계약 종별 변경 신청입니다. 관할 한전지사, 전화 123 고객센터, 그리고 온라인 창구인 한전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흔히 안내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계절 농사라 전기를 쉬는 기간이 있다면 휴지 제도도 있습니다. 계약 전력 6kW 이상은 휴지 신청을 해야 기본 요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전동 소형 농기계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줄면서 가볍고 다루기 쉬운 충전식 장비가 늘고 있어요. 충전식 분무기, 전동 전지가위, 동력 운반차 같은 것들이죠. 정부 통계에서도 친환경 동력권을 쓰는 기계는 늘고 경운기 같은 전통 대형 기계는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계를 부담 없이 쓰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해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둘째, 구입자금융자.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고 조건은 그해 공고로 확인합니다. 셋째, 일부 지자체 편의장비 보조. 고령농과 여성농을 위한 전동 장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곳이 있는데 품목과 보조율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만 전동기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출력이 높을수록 배터리와 충전 시간에 제약이 생기고 리튬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서 도로를 다닐 때는 후미등과 반사판 같은 안전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니 편리해진 만큼 안전은 더 챙기셔야 합니다. 이어서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수원 스프링클러 펌프도 농사용 갑인가요? 갑은 약관상 양곡, 곧 곡식 생산용 양수 배수 펌프에 한정됩니다. 과수는 양곡이 아니라서 갑이 아니고 농작물 재배용 전력으로 을 쪽에서 검토됩니다. 정확한 종별은 한전에 확인하세요. 두 번째 질문. 농막에 농사용 전기를 끌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농사용 정의는 농막이나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쓰다 확인되면 계약 종별 위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농사용 정의는 얼마나 싼가요? 다른 종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내되지만 구체적인 단가는 요금 계정에 따라 바뀝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전 홈페이지에 최신 요금표나 한전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종별 변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한전지사, 고객센터 123, 온라인 창구 한전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같은 증빙기 흔히 안내되니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겨울에 안 쓰는 설비는 어떻게 하나요? 휴지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 전력 5kW 이하는 별도 신청 없이도 되지만 6kW 이상은 휴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기본 요금 관리 차원에서 챙겨보세요. 여섯 번째 질문. 농기계를 사지 않고 빌릴 수 있나요? 네.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동 농기계 단점은 없나요? 출력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과 충전 시간에 제약이 생기고 리튬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 규모에 맞는 적정 출력의 기계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 내 시설의 전기가 어떤 종별로 계약돼 있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해 보기. 둘, 용도가 바뀐 시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한전에 종별 정리 문의하기. 셋, 여름 뒤에 드릴 장비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부터 알아보기.
정의는 아끼는 것보다 바르게 계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갑과 을의 비교표는 농업위키, farmwiki.co.kr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위키 라디오였습니다. 늘 안전 농사하세요.